안녕하세요. 영어 독립 채널 소울트 잉글리시 코치 댄입니다. 영어 독립 채널 소울트 잉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부탁, 허가, 초청, 제안의 뉘앙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부탁, 허가, 초청, 제안의 뉘앙스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해야 할 경우도 굉장히 많은 표현들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남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표현들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수를 범하지 않고 혹은 무례를 범하지 않고 부탁과 허가, 제안과 초청의 표현들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부탁, 허가, 제안, 초청의 뉘앙스를 우리가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영어 실력이 유창해지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뉘앙스는 요청의 뉘앙스입니다. 제가 지금 거창하게 요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남한테 이거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와 아주 친한 친구라면 제가 편하게 말을 하겠죠. 문 좀 열어줄래? 간단하게 영어로도 편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Can you open the door?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제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호텔 직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can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could를 사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환경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지만 Can you open the door를 한번 간단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야,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이 정도의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로도 호텔 직원에게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어로도 could를 사용하면 이쁘게 부탁하고 말하는 뉘앙스가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an you open the door? 라고 이야기한다면 야,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이 정도의 표현이 되겠지만 Could you open the door? 라고 부탁하신다면 Could you open the door? 라고 표현을 해주신다면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이쁜 표현이 되고 이쁜 부탁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could를 사용할 때 can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정중하고 이쁜 뉘앙스가 표현되는지 한번 잠시 설명드려보자면 이디폼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중에 하나가 바로 뒤로 물러남의 뉘앙스이고 이 뒤로 물러남의 뉘앙스에 포함되는 것은 태도의 뒤로 물러남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과 제가 문 앞에 동시에 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여성분을 밀치면서 제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예절이 있는 신사라면 그 여성분을 먼저 보내고 저는 뒤로 물러나면서 After you, 당신 먼저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누군가와 마주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의를 보여주는 제스처이고 양보를 보여주는 제스처이고 매너를 보여주는 제스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는 이런 좋은 매너와 예절을 이디폼이라는 동사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can보다 could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정중하고 매너 있고 예절 있는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이쁘게 더 공손하게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다면 please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ould you open the door please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말로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번거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정도의 뉘앙스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부탁으로 인해 너에게 주는 귀찮음과 번거로움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진짜로 감사하고 미안할 때는 이 please라는 표현을 문장 제일 뒤에 살짝 붙여서 기어 들어가듯이 살짝 please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please라는 표현은 우리가 살살 말하지 않고 세게 말하게 되면은 이 please라는 표현이 부탁합니다 라는 이쁜 표현에서 좀 제발이라는 짜증 섞인 표현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짜증의 뉘앙스로 please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사용하는 please와는 다르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내는 please는 보통 문장 제일 뒤에 살짝 붙여주거든요. please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짜증의 please는 동사 앞에다 보통 갖다 놓고 Can you please open the door?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번 간단하게 번역해보자면 좀 문 좀 열어줄래요?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존엄의 정중함으로 혹은 무언가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고 싶으실 때는 문장 앞에 사족을 뭔가 많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빙빙 돌려가면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살에 처음 면허를 땄었는데 제가 면허를 땄을 그 당시에 아버님 차를 끌고 시내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차를 진짜로 아끼시기도 하셨고 제가 그 당시에 사고뭉치였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저를
저를 믿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끌고 나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차 좀 끌고 나가도 되죠? 이렇게 쉽게 요청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님한테 제가 차를 끌고 나가도 되냐고 요청을 할 때는 뭔가 자꾸 사족을 붙이고 뭔가 앞에다 자꾸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막 장황하게 썰을 푼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 괜찮을까요? 제가 차를 끌고 나가도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사족을 붙이고 아버님의 의중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굉장히 정중하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나의 원함을 다이렉트로 먼저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장황하게 사족을 붙여주고 상대방의 의중을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do you think나 아니면 is it okay 같은 표현을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부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금 예로 들어드린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is it okay? 아버지의 의향을 먼저 물어보는 거죠. 이게 okay일까요? okay가 아닐까요? Could you let me borrow your car? 당신 차를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버지 okay가 될까요? 라고 아버지의 의중을 먼저 물어보고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탁을 표현하는 것이 영어에서 가장 정중한 방법으로 우리의 부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I haven't worked here very long, but I was wondering, do you think it would be possible if I got a $100 advance on my salary? An advance? 이번에는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맥도날드는 굉장히 캐주얼한 장소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언의 격식이 요구가 되는 장소도 아닙니다. 이렇게 캐주얼한 장소인 맥도날드에서는 메뉴를 달라고 할 때 그냥 간단하게 Can I have the menu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아니라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에 갔다라면 이야기가 약간은 달라집니다. 서빙을 하시는 웨이터께서 정장을 입으시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 겁니다. 장소 자체도 거의 시장 바닥과 다름없는 맥도날드와는 다르게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정장을 입고 소근소근 격식 있게 매너를 갖추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나의 언행에도 예절과 격을 담아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Can you have the menu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Could we have the menu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격식 있고 예절 있고 상황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 could보다 may를 선택해 주신다면 could를 사용할 때보다 한층 더 격식 있고 예절 바른 표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웨이터 분께 May I have the menu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웨이터 분께서도 저에게 Yes you may라고 대답해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서구권에서 좋은 식당의 웨이터들은 단순한 접시 서버가 아닙니다. 좋은 식당의 웨이터들은 단순한 접시 서버가 아니라 우리의 식사를 책임지고 진행시켜주는 일종의 식사 오퍼레이터입니다. 이 식사 오퍼레이터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예절 있게 말을 한다면 우리의 식사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맛보지 못할 음식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습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메뉴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요 하고 나에게 메뉴를 던지겠지만 좋은 장소에서 메뉴를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한다면 장갑 낀 두 손으로 메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공손하게 메뉴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죠. 이어서 드릴 설명은 뭐뭐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허가의 뉘앙스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원리는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휴대폰 배터리가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제 휴대폰 배터리가 지금 당장 충전을 하지 않으면 휴대폰이 꺼질 것 같은 상황이기에 제가 지금 제 동료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입사 동기고 정말로 편한 사이라면 나 충전기 좀 써도 되지?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정도면 도대체 왜 물어본 건지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 충전기 좀 써도 되지? 하면서 충전기를 뜯어가면서 말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편하게 Can I use your phone charger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의 충전기라면 당연히 Can보다는 Could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고 Can I use your phone charger보다는 Could I use your phone charger가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장님이니까 우리가 예절을 갖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라면 이럴 때는 쭈뼛쭈뼛을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항에서 급하게 충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전화기 배터리는 3%, 2%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급하게 받아야 할 연락이 있는 거죠. 제 전화기가 꺼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공항을 쭉 스캔을 해보니까 운 좋게도 저쪽 벤치에 한 신사분께서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냐면 일단 제가 잘 모르시는 분께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Excuse me 정도 해주시면 가장 좋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말문을 터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뭐
머뭇거리면서 그다이라고 하시면서 쭈뼛쭈뼛 충전기를 쳐다보거나 충전기에 손을 약간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면 보통은 말을 끝까지 하기도 전에 슈얼하면서 충전기를 뽑아서 제 손에 올려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커피숍에서 남의 테이블에 안 쓰는 의자를 가져갈 때도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은 Do you mind if I take this chair?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Do you mind? 하면서 의자에 살짝 시선만 이렇게 줘도 보통은 이 의자 빈 의자예요,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정중한 제안의 표현입니다. 그래머틱한 원칙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번에는 표현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커피 좀 하실래요? 라고 물어볼 때 당연히 Do you want some coffee? 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사실 이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커피 마실래? 커피 마실래? 라는 표현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집에 온 손님이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라면 당연히 커피 마실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온 손님이 나와 편한 관계가 아니라면 혹은 예절과 격식을 갖춰야 하는 관계라면 보통 우리나라 말로도 커피 마실래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혹시 커피 괜찮으세요? 라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는 사람도 네 커피 원해요? 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네 커피 괜찮습니다. 커피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기 마련이죠. 무엇인가 특정한 행동에 대하여 제안을 할 때 동사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의사에 집중된 표현을 해줌으로써 예절 있게 표현을 하게 되는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도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표현 방식을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친구가 아니라면 혹은 우리가 조금 더 예절을 갖추어서 무언가를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동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엇인가 괜찮을까요? 무엇인가가 좋을까요?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 표현이 박명수 씨도 즐겨서 사용하는 would like 이라는 표현입니다. would like을 사용하셔서 would you like some coffee? 라고 물어봐 주시고 대답을 하실 때도 that would be great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대답해 주신다면 정확히 우리말 뉘앙스의 커피 괜찮으세요? 네 커피 좋습니다 라는 그 뉘앙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상황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면 관광 안내소에 가셔서 나는 호텔에 관한 정보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I want some information about hotel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보다 호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I'd like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hotel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이쁘고 정중한 요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듣는 사람도 말을 하는 사람도 고운 말로 훨씬 더 기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부탁, 허가, 제안, 초청에 관한 표현들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부탁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아무튼 남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표현이기에 이러한 표현들을 할 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표현이 무례한 언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피하고 더 행복한 영어 생활과 영어 독립을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캐주얼하게 말해야 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중하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내용인데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과 친절 가득한 답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썰트 잉글리시 코치 댄이었습니다.